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시장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여기에 이제 재료들이 겹쳤습니다. S&P에서 한국의 성장 전망을 낮춘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또 그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또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 실적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뉴스들이 더해졌죠. 그래서 자동차 플러스 반도체 관련된 뉴스가 더해지면서 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재료를 이렇게 의식한 것 같지는 않아서 이후에 또 반등할 가능성도 남겨는 뒀다. 이 점은 또 다행스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재료를 정리해보면 트럼프의 저 내용이 가장 컸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관대하게 할 것이다라고 발언하긴 했지만, 시장은 뭐 유연성 발휘한다며, 면제되는 국가 있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다음날 또 강경하게 나오게 되면서, 유연하게 가겠다라는 발언 자체를 믿을 수가 있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당분간 강약 조절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겠구나, 이런 걱정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역 갈등도 불거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되는 어떤 첨단 산업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라.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허락받아야 되는 기업들 리스트를 더 추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압박한 건데, 또 중국이 가만히 있진 않죠. 그 엔비디아 제품이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워낙 에너지 효율이 안 좋아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어떤 제품들이야. 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맞불을 놨고, 이게 또 반도체 어떤 안 좋은 어떤 재료로 좀 반영이 됐죠. 그리고 한국의 성장 전망을 낮췄는데, 이게 하필이면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낮추면 상관없는데 우리나라를 유난히 많이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이 낮아지게 된다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도 또 달라지게 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외국인들이 매수 기조를 유지한 건 다행인데, 코스닥은 좀 안 좋은 신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좀 밀어내는 그런 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밀어내는 거의 의미가 뭔지 잠시 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코스피는 일단 오늘 빠지긴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에 박스권이 2610, 상단 2650 요 사이에 2주 동안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박스권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일장에서 플러스만 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락은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몇 가지 좀 부담스러운 이슈가 있죠. 일단 코스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코스닥이 오전에 한번 반등을 개장하자마자 확 밀고 올라갔다가 이제 빠졌죠. 그리고 뭐 올라갔다 빠진 거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한시 구간에서 밀린 걸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저게 이제 어떤 거냐면, 저때 당시에 특별하게 어떤 악재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저게 어느 현상이냐면,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가끔 제가 그 얘기 드리는데, 신용 물량이 터질 때, 그러니까 반대 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용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이렇게 가다가 내가 내일 반대 매도 또는 조만간 반대 매도 나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지금 좀 털어야겠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물량을 던져버리는데, 그 물량들이 보통 1시, 2시 그 구간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밀어낸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신용 관련된 물량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내일장 이후에는 오전에 마이너스권에 어설프게 걸려 있으면 오후장에서 저런 현상이 자주 나오게 되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도 지금 과매도로 오늘자로 내려왔고, 코스닥은 이미 이제 주초부터 과매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급등도 가능하고, 갑작스럽게 오후에 확 밀리는 것도 가능하고, 코스닥의 어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이게 사실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급반등이 한번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705포인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근처 가면서부터 벌써 물량이 일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코스닥이 넉넉하게 플러스권으로 돌려놓는 흐름이 나오는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뉴스들은 뭐 겹치지 않는 것만 설명드리면, 연준 인사들이 좀 센 발언들, 기존보다 관세 영향이 일시적이다라고 주장을 해놨는데, 최근에 연준 인사들은 일시적이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금리나 추가 금리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어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죠. 이 부분에 영향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관련해서 엇갈린 뉴스들,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이슈도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중단했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온 건 압박 요인인데, 이거는 하이닉스가 빠지는 요인이 되는 거였잖아요, 주로. 근데 오늘 올라갈 수 있는 요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에서 거래처에 이제 가격 인상할 거다, 이런 통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안 그래도 HBM 때문에도 좋은데 이것까지 더해지니까
뭐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에서는 좀 구분을 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재료는 하이닉스에 반영을 시키고 마이크로뉴스는 삼성전자에 반영을 시켰어요. 예, 그렇게 이제 각각으로 나눠서 반영을 한 거죠. 근데 일단 이렇게 되면 내일장에서 하이닉스 행보가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악재, 그 다음에 있었던 저 호재를 뒤늦게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악재만 골라서 반영하게 되면은 시황이 안 좋아졌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하이닉스의 어떤 반전이 나오게 되는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주는 사실 우리나라 쪽이 뭐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게 2019년하고 2024년하고 5년 동안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의 수출 비중이 유난하게 올라간 나라예요.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유난하게 크게 올라간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현대에서 미국에서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의 상당 부분은 또 커버가 될 겁니다. 미국 현재 내에서 생산이. 근데 저도 정확한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30만 대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던 게 미국으로 가서 생산해야 되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안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만큼의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자동차 쪽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거 맞지 않나? 이런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트럼프가 관세, 그러면 현대차는 관세 없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수량에 대한 조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향후의 관건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업체도 부담이 돼요. 오늘 시간에서 보면 포드가 4.6%, GM이 6% 빠졌잖아요. 왜냐면 저 나라도 100% 미국 내에서만 부품 조달해서 생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세고 원재료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멕시코나 캐나다 통해서 넘어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저 미국 업체들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조율을 통해서 내려갈 것 같긴 하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당장 눈앞에서는 좀 무서운 숫자들만 보이게 되니까 시장에서 좀 압박을 더 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은 이제 현대차가 그 미국 공장 짓는다고 했던 거 이상 그 자리 도로 내놔서 올라갔던 거 그대로 이제 토이는 상태가 됐고 121선까지 다시 깼거든요. 저건 제가 뭐 중요한 선이 이탈될 때 매번 말씀드리죠. 저거 하루 만에 회복해야 돼요. 하루 만에 회복이 안 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연저점 이게 이제 한때를 풍미했던 종목인데 지금 연저점까지 내려왔죠. 그 엔비디아 재료도 있었고 여기에 이제 한화에서 하이닉스의 제품을 공급한다. 그래서 독점하다가 이제는 경쟁사가 생긴 거다.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같이 내려오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것도 역시 기존의 어떤 박스권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걸 오늘 이렇게 저점을 쳤다라는 신호는 없어요. 근데 이제 곧바로 다음날 급반전이 나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다른 종목까지 동반해서도 끌어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그 다음에 SM을 비롯한 오늘 물론 이제 엔터주가 다 올라간 건 아닌데 엔터주 올라갔잖아요. 근데 엔터주는 이 관세하고 상관없는 업종이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주목을 한 걸로 보여지고 오늘까지 5일 연속 양봉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일종의 인버스 같은 종목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종목은 시소, 지수가 강할 때는 눌리고 약할 때는 올라가고 이렇게 시소가 되는 건데 이게 또 공매도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묘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공매도 대상이 될지는 알 수는 없는데 투자자들,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혹시 하고 이제 먼저 매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러니까 내일장 이후의 흐름, 지금의 어떤 오늘 밀린 종목, 오늘 오른 종목이 시소가 되는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오늘 동시호가에 한 1,000억 원 정도 들어와서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시호가에서 코스피도 확 들어오고 선물도 이제 막판에 더 들어왔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 재료 대비 오버한 것 같다, 반영이. 그러니까 오버한 반영이 된 것 같아 라고 봐서 내일장 어지간하면 좀 출발은 괜찮게 해야지. 이게 뭐 내일장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일장 초반 정도로 의미하는 신호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막판에 외국인들이 오늘 좀 너무했던 것 같아. 다행인 건 오늘 하락의 원흉이 외국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 쪽에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의 영향을 받아서 일부 매도,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또 매도 이렇게 겹치면서 이제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재료에 대해서는 좀 큰 반응이 없었다라는 건 다행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종목으로 보면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차를 발견했는데 규모가 크진 않았고 기아하고 현대하고 퉁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비스는 매수했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3,200억을 담았어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 아니었으면 오늘 삼성전자 마이너스 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한테 3,200억, 순매수 2위가 기아인데 260억이에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냥 삼성전자만 그냥 열심히 담았다.
그 외에는 업종의 어떤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금액에서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기관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아, 그러니까 전차 군단, 그러니까 매도 쪽에 집중을 했고요. 그러니까 방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매수했는데 약간 업종별 특징은 없었어요. 그냥 워낙 매도 규모가 컸기 때문에 매수에는 이제 업종 특성은 없었고,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들은 어떤 업종을 이런 건 고르게 담았네 이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다만 이제 조선 부품, 뭐 동성화인텍, 성광밴드, 태광 이런 것들을 담았고, 그 외에는 이제 업종별로 좀 골라서 담는 그런 느낌이 강했고요. 기관은 이제 엔터, 오늘 뭐 SM, YG 엔터, 예, 맞죠. 그러니까 YG 엔터 담고 미디어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담고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는 이렇게 그냥 골라 담는 모습을 보였어요. 최근에 이제 뭐 제약도 좀 담고 반도체 많이 담았었는데, 오늘은 그냥 종목별로 골라서 저 아래 아주 찔끔 정도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뭐 관세 뉴스가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1차적으로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장에서 관세의 어떤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 뭐 자동차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또 이제 악재가 있었던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의 종목이 이제 지수가 올라가도 그 종목들이 빠지면 우리 증시는 관세만 쳐다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종별 구도가 되는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4월 초에 지금으로서는 공매도, 그리고 관세 4월 2일. 사실 관세는 어느 정도 이제 노출이 돼버린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이제 아직까지 헌법재판소 일정도 이제 가닥을 안 잡아서 4월 초에 이벤트가 완전히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외국인들이 근데 지금같이 매수를 계속 해주면 반영된 재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그렇게 되느냐.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잘하면 이제 3월 순매수 상태로 끝날 가능성도 이제 시장에서는 있을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그건 나중 얘기고, 어쨌든 이번 주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2주 연속 순매수가 올해 들어서 처음, 작년도 8월 이후 처음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일단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닥의 신용, 이게 조금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코스닥이 여기서 넉넉하게 올려놓지 않으면 굉장한 변동성, 뭐 급등도 나오고 급락도 나오고, 근데 이제 우리는 급등 변동성은 상관없는데 급락 변동성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벗어나는지 요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됐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자료를 좀 만들어 보니까 올해 들어서 하루 평균 코스피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 보니까 되게 비슷해요. 예, 그리고 코스닥은 하루 평균 상승한 종목보다 하루 평균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한 10% 정도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수가 플러스잖아요. 예, 코스피는 8.7%나 올랐고 코스닥은 4.3% 올랐거든요. 근데 제가 코스피를 보니까 정말 재밌게도 올해 올라간 날하고 내려간 날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상승하고 하락한 날 숫자는 비슷한데 지수는 8.7%가 올랐다. 근데 하루 평균 보면 상승 하락한 종목 수는 되게 비슷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하락할 때는 흘러내리고 올라갈 때 한 방에 확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시장 자체가 이제 우리 시장이, 근데 이게 나중에 개별적인 종목을 봐도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흘러내릴 때가 사실은 종목들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든 종목이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분명하게 좀 이슈가 있고 재료 충분하게 어떤 실적이라든가 수급에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에 한정되는 거니까, 이럴 때 오히려 이제 종목들을 좀 잘 추려놓는, 예, 그런 선택적인 접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좀 너무 과하게 빠지긴 했어요. 너무 좀 과하게 빠져서 종목들별로는 좀 적극적으로 추려나가는 과정을 해야, 이제 과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